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능을 당 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혁신위가 공천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건드린 셈이라서 이 비대위의 수용 여부가 당내 또 여론 움직임이 주목이 됩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게 혁신위가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때 이 출범한 체제라서 네. 글쎄요. 지금 주호영 비대위 체제잖아요. 뭔가 그 이후에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제 혁신위 해체하고 비대위 단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글쎄요. 당내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혁신위에 관해서 비대위 출범 이후에 혁신위를 뭐 해체해야 된다든지 네. 혁신위의 기능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당내 여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안철수 이해하고 의원 혼자만 저러는 겁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 사조직 아니냐 이런 뭐 얘기들이나 의구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맨 처음에 네. 혁신위가 그 출범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동안 이제 혁신위 구성을 보시면은 뭐 네. 잘 아시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한 거 외에는 구성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하고 뭐 그렇죠. 그랬더라고요. 나머지는 또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추천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실제 혁신이 그 활동 과정에서도 네. 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사조직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뭐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자꾸 그런 얘기를 되풀이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 아하. 때문에 아하. 혁신위를 공격한다거나 예. 또는 뭐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한다거나 아마 그런 프레임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럼 혁신위하고 네. 지금 비대위하고 네. 둘 간의 관계 또 특히 이 두 기구라면 기구인데 공존이 가능한 건지 공생이 가능한 건지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당헌 네. 당규상 비대위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겁니다. 최고위 시절에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혁신위가 최고위와 충돌하냐 또는 과연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죠. 최고위에서 비대위로 바뀐 거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네. 정전의 최고위가 비대위로 바뀐 것이고 혁신위는 그대로 그 뭐 당의 지도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최고위 또는 비대위로부터 혁신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은 뭐 임시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혁신위와 비대위가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공천관리원 기능 중에 일부를 윤리한테 부여하겠다. 이게 핵심으로 보이는데 와, 공천이라는 주제를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약간은 아니면 약간 많이에요. 논쟁적인 주제를 이렇게 들고 나온 이유 뭡니까? 제가 직접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혁신위가 출범할 때부터 당의 전체적인 어떤 그 혁신 또는 변화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는 공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공천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그동안 혁신위가 뭐 전혀 그 검토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각 소위에서 저희들이 혁신위 그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서 소위에서 올라온 안 중에서 그래도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발표할 수 있는 안이 뭐 우연히도 공천과 관련된 우연으로 그 일부 권한을 윤리로 분산시키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번에는 왜 공천에 관한 것을 뭐 일부러 먼저 발표하자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에서 올라온 안건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기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 윤리위로 넘기는 겁니까?
우리 당의 공천 그에 관한 종전의 지금 현재 규정을 보면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단 그 공직 후보자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뭐 전과라든지 과거의 징계 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봐서 당규에 정해진 요건에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먼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뭐 경선을 한다든지 또 기타 뭐 자격 심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를 갖추게 되는데 모든 그 공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하다 보니 이게 혹시 이 그동안 공천에 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의 그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일부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별도의 기구로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공천에 관한 어떤 그 특정 뭐 세력이라든지 뭐 당시 그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새로 무슨 그 자격심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뭐 기구를 활용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윤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바람직하지 않느냐.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역시 그것도 그 선거를 위해서는 한 임시 조직이고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윤리에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윤리가 부적격 후보자 부적격 심사에 초창기의 그 심사를 윤리가 해서 그것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는 그런 구조를 한다는 거겠네요. 윤리위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그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순서가 되겠죠. 그럼 부적격 심사는 사법적 위반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겁니까? 저희 당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규 그대로. 과거에 뭐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 전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그 해당 행위에 관한 뭐 그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중 당정 문제도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전과입니다. 거의 다 사법적 부분이겠죠. 전과에 관해서 이제 그 전과 해당 부적격 조건에 해당되느냐 보고 또 하나 기능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전과에 관한 이 부적격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했지만 이제 윤리위에서의 추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공천관리인 그 공관위에서 이게 부작용이 좀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뭐 내 사람 꽂아 넣기 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넣기도 했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도 있었죠. 그건 뭐 규정 자체를 시키지 않았던 사례이기 때문에 뭐 그게 뭐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천에 관련한 부적격 심사에 관한 기능을 좀 별도 기구로 만들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겁니다. 이 기준대로 지금 바뀐 대로 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에 혹시나 전당대회 같은 게 열리면 당대표 출마가 가능한 겁니까? 현재 지금 징계는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 전력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원권 정지밖에 안 됐으니까요. 당원권 정지 상태면은 그렇죠. 당원권 정지 상태가 해소되면은 뭐 되겠죠. 그 부적격 심사 자체는 뭐 해당되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과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조금 윤리위 독립성 강화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지금 윤리위원장 임기가 3년으로 좀 늘리겠다는 겁니까?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당대표 임기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당대표 임기인데 그렇죠. 그보다 좀 길게 하면은 뭐 그 당대표의 영향으로부터 좀 더 그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임기를 좀 늘리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자, 지금 그 전략공천 그 부분도 보니까 별도 위원회에서 전략공천을 좀 시행하는 방안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혁신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으로 하나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인 검토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 예전에 얘기했던 거 그 자격시험 제도,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시험 그 평가 제도 이거는 결국은 좀 이견이 좀 있었나 봐요. 이 부분도
진행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 예. 뭐 일부 이제 그 위원들의 이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PPAT를 자격 시험으로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쳐도 된다. 국회의원도 쳐도 된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일단 확대하는 대상에는 다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저희들이 최종 확정은 이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보완 얘기를 제가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들었거든요. 일정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 좀 여쭤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단번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리 연모 메터드를 봐서 시험 기회를 여러 번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번 합격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자격을 유지한다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PPAT를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한 번 봐가지고서 이걸 뭐 자격을 가를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좀 이것을 잘 보완해서 내놓을 생각입니다. 하되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보겠다라는 거네요. 예. 자, 이제 지금 총선이 이제 1년 얼마 남았는데 총선 앞두고 가장 민감한 게 아마 공천이잖아요. 공천에 모든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지금 혁신안을 보면 어떤 당 대표라든지 당 지도부의 어떤 공천 권한을 축소시키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들어올 뭐 전당대회를 하든 어떤 다음에 들어올 지도부 입장에서 아니면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집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보는 시각에는 저는 뭐 그렇게 다 동의하지는 않고요. 당 대표의 그러니까 그 공천에 관한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준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공천권 행사를 그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예측 가능한 어떤 기준들을 제시한다는 것이 저는 뭐 권한의 제한이라고 보진 않고요. 결국은 공천이라는 것이 그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공천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이거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판단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 지난주죠. 지난주에도 날 수 있는 게 이번 주로 연기를 한다고 법원에 제기를 했다가 다음 주 이후라고 연기를 한다.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판사를 오래 하셨으니까요. 우리 저는 뭐 변호사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늦춰지는 게 가처분이 맞나 그 생각밖에 모르겠어요. 법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좀 빨리 해주는 게 상례인데요. 뭔가 하여튼 그 여러 쟁점에 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좀 섣부른 얘기긴 한데 인용 쪽으로 많이 또 그러니까 각자 자기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길어지니까 인용이라는 분도 있고 어차피 비대위 출범했는데 길어지니까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그래도 제가 잘 아는 아주 오랫동안 판사를 해오셨던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잘 아시잖아요. 판결 나올 때까지 그 뭐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다 그럴까요?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 특히 이제 뭐 양쪽에서 주장하는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거는 저는 뭐 할 수도 없고 어리석은 알겠습니다. 어리석은 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자필 탄원서가 지금 공개가 됐어요. 뭐 신군부 얘기도 나오고 절대자 글쎄요 조금 강한 얘기라고 보이거든요. 비록 자필 탄원서이긴 한데도요. 이게 지금 보셨을 때는 좀 이 전 대표가 좀 선을 넘었다 아니면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이제 법원에 낸 탄원서기 때문에 아마 좀 그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그럴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서죠. 그렇죠. 자필 사실, 탄원서 자기가 원하는 뭐 자기가 법원에 원하는 대해서 거니까요. 이제 얘기하는 예.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뭐 그 열람하고 전 그 예.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걸 막 공개하고 또 그걸 가지고서 공격하고 예. 하는 것도 저는 좀 이 당내의 지금 그 갈등 상황을 부추기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양쪽 다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아니고 그 상대에서 법률 대리인 등등이 공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공개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공개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공개한 게 아니라면 다만 이제 그 안에 있는 표현 자체가 이제 공개됐을 경우에 파장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주장하려는 바가 뭔지는 잘 알겠어요. 이게 비상 상황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비대위 만들고 그 결과는 그 당대표 해임이라는 그런 법적인 그렇죠. 결과를 한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좀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그것을 공개할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얘기를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했겠죠. 그냥 하죠. 그냥 네. 저희 방송도 몇 번 나왔는데 네네. 여기 와서 하면 되죠. 네. 굳이 그걸 쓴 다음에 공개한다. 그렇다면 상대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그걸 열람하고 또 그거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 삼기 위해서 또 그것을 공개해서 비난하는 것도 저는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예.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좀 뭐 우리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는 결국 정치적 해법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당원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전 대표 저 정도 저렇게 있게 하지 말고 복귀 가능성이라든지 안 되면 대통령이 좀 품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원이 당대표가 뭐 징계받거나 당대표 또는 일부 최고위원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그 비대로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그렇죠. 거기서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재판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완한다면은 보완할 사후에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네. 이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좀 풀어서 이제 우리 당이 국민들이 걱정이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국민들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 네.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원장을 지금 지내셨으니까 지금 뭐 오늘도 그렇고 감사원의 지금 전 정부 감사가 전방위라고 민주당 쪽은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거 표적 감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사항들이 이미 이제 다 그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거의 이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것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아무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를 일부러 어떤 비위를 캐가지고서 그것을 뭐 조사하고 감사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현재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을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